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금리 시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8일, 29일 시점인데요. 이번에 이제 PPI는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녹화 끝나고 나서 CPI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I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금융사들이 보고 있는 이제 전망적 추이는 대충 한 2대 중반에서 많게는 3%대 초반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분기 정도 추이가 3월달까지 꽉 채우고 난 뒤에 물가 추이를 보게 되면 대충 각은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행정부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액션을 더욱더 강하게 푸시를 할 것인지 탄력적으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이제 속도를 천천히 낼 것인지 이 차이가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CPI 위치상 어차피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CPI에 따른 영향이 아마 이번 3분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제 아마 1분기가 지나야지 대부분 보험회사들에 따른 이제 그런 손해 비율 책정을 실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1분기 지나고 나서 얼마나 이제 집행 비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는 동결 2회 인하 유지라는 내용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클래스에 따른 내용입니다. 올해 1회 정도 전망치 또는 2번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연말 PC는 2.7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1회에서 2회 정도 볼 것 같다. 그리고 QT는 아무래도 종료가 못해도 2분기 정도의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연말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4%대가 딱 오게 되면 또는 3.75 정도가 오게 되면 여기서 더 내려가겠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금리가 맴돌 확률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3.5가 최저 마지노선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에서 3% 초반대까지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연말에도 못해도 2.4% 정도 흘러갈 것 같고 관세는 일시적인 효과이다. 일회성 효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예정대로 한 번 내지에서 2번은 내릴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24 시즌부터 26까지 리파이낸싱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건하는 데에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재건 비용에 있는 측면을 해결하기에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그 재건 비용에 또 대부분 레버리지 비용으로 또 쓰이게 될 것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적인 추이는 조금씩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조만간에 사임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CNBC에서 이제 비트코인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긴 하는데 대부분 70억 인구가 대부분 비트코인에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머스크 부분에 이제 트위터 인수 당시에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 소송을 걸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희지부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시점에서 이탈리아 최대 은행이 이제 테스트로 100만 달러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한국인들에 따른 비트코인 보유량도 꽤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 보유량은 없지만 이 개인이 들고 있는 게 대략 한 6조 원 비중이 좀 된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마다 이제 셀러 형님이 나와 주셔가지고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쪼개가지고 계속 사고 있지만 큰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국채 등 전통적인 채권은 독과 같다.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투자를 쪽으로 좀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긁었는데요. 2.4억 달러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연달아서 이제 11주 연속으로 좀 긁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긁으면 평단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갈 텐데 어차피 증자했던 그 규모가 평단을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청산을 당하지 않을 정도에 있는 규모를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에 따른 조정은 생각보다는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취임식 일정 부분에 여러 가지 일정 사항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제 취임식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리고 행정부들에 따른 메시지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감을 올해 계속 불안 반, 기대 반 이 정도로 좀 가져가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의 전략적 제휴를 또 발표를 해서 이제 USDC를 계속 키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포인트는 USDC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도 2년 내 최대인데 그것도 USDC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갔고 최근에도 이제 스텔라 기반이나 리플이 요즘에도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점에서도 여전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MSTO 적절하게 계속 추가 매입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 따른 기대감 부분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더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더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좀 많이 나왔을 때 계속 관심을 가져보면 항상 기회는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저는 이제 민코인 비중이 꽤 높고 손실 비용이 꽤 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던 내용을 지금 좀 설명을 짧은 시간에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김동현 씨처럼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믿는 부서 쪽으로 풀 베팅을 가져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나는 또 현금 시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익이 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는 타고 나머지 쪽은 뭐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든지 커버드 콜 쪽으로 가든지 옵션 투자에 있는 뭐 일드맥스 쪽으로 가서 그거를 좀 커버를 하시던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민코인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 있는지까지는 자세하게 설명글이 나와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물도 탈 수 있을 만한 재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코인판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세금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해도 뭐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알트코인들에 따른 가격 변동성 추이 때문에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냐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 대비보다는 미국의 커버드콜 좀 좋은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섞던지 아니면 국내인데 해외 ETF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많게는 12%에서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5%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월로 이제 납입을 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뭐 못해도 1.25 정도씩은 계속 나와주는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적절히 섞어가지고 하시면 그래도 복구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대로 방치를 하면 자산을 방치를 한다라는 건 별로 좋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산을 방치했었을 때 가장 좋은 이점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정 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들이 관심 있는 자산 부분이라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서울의 강남에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관심이 계속 가지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주변에서 잘 포장을 해주고 잘 마케팅을 잘 해줍니다. 근데 저기 보여지지 않는 소외되어져 있는 자산에다가 내가 몰빵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강남이 좀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부동산 붐이 확 오면 저기 외곽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마케팅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물과 썰물에 있는 그 교차 지점을 잘 맞춰가지고 정리를 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면 그 다음 때를 기다리는 형태에 따른 그런 전략들을 자기만의 그런 해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막대한 자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좀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 김동현 씨처럼 좀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